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신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마음 한편으론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론 걱정이 자리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불편하지는 않을까? 가족들과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질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걱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어렵고 불편한 기계로 느끼시죠.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잘 사용하면 우리 뇌가 소리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청기를 착용하기로 결심한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첫날 당신의 새로운 동반자와 만나기. 첫날은 특히 중요해요. 오늘 하루는 잘 끼우고 잘 관리한다에만 집중해보세요. 이것이 편하게 오래 사용하는 지름길이거든요. 1. 좌우 구분부터 시작해보세요. 보청기를 손에 들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좌우 구분입니다. 오른쪽 아까 왼쪽의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로도 구분되는데요. 보통 A은 빨강, L은 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실수를 막아줄 거예요. 2. 거울 앞에서의 특별한 연습. 거울 앞에 서서 착용 연습을 10번 해보세요. 툭 하고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 때까지요. 귀속형은 조금 더 깊게, 리시버 -in -ear 타입은 돔이 접히지 않게 주의해서 넣어주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3. 소중한 보관의 시간.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케이스에 넣어주세요. 습도는 보청기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제습 캡슐이나 전용 건조기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밤 보청기를 케이스에 넣는 순간이 당신만의 특별한 의식이 될 거예요. 4. 청소는 이렇게. 귀지 브러쉬와 와이어 툴을 이용해 마이크와 리시버를 살짝 털어주세요. 절대 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청기는 정교한 전자기기거든요. 부드럽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됩니다. 5. 전원과 배터리 관리. 충전형이라면 매일 밤 충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일회용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여유분을 케이스에 항상 준비해두세요. 배터리 교체 후에는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첫날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내 손으로 착용, 관리, 보관을 문제없이 해본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첫 한 주 우리 뇌와의 소중한 대화.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소리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해요. 조용한 방, 거실집, 박 순서로 점진적으로 넓혀가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1-3일차 조용한 방에서의 첫 만남 하루 2시간. 이 시기는 당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발음이 또렷해지고 보청기 속에서 들리는 내 목소리 자기성에도 금방 적응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마치 감기 걸렸을 때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4-7일차 거실에서의 소소한 일상 하루 3-4시간. 이제 가족과의 대화에 도전해볼 시간입니다. 가족 중 한 명과 10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해보세요. TV를 볼 때는 처음에는 작게 해두고 자막을 켠 다음 천천히 음량을 올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잘 들린 단어와 헷갈린 단어를 간단히 메모해두세요. 이 기록들이 나중에 전문가와 미세 조정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몇 시간 착용했나요? 무엇이 불편했나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잘 들렸나요? 답답함과의 작별 오클루전 효과 극복하기. 보청기를 끼면 내 목소리가 울리고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오클루전 폐쇄 효과라고 해요. 마치 손으로 귀를 막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착용 깊이 조절하기. 귀속형이나 고막형은 조금 더 깊게 착용하면 답답함이 줄어들어요. 다만 통증이 있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픈돔이나 벤트 활용하기. RIC 타입을 사용하신다면 오픈돔이나 구멍이 큰 돔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저음이 조금 새어나가지만 답답함이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피팅 조정의 마법.
전문가에게 초기 저음 증폭을 살짝 낮추거나 자기성을 줄이는 알고리즘 적용을 요청해보세요. 이런 작은 조정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핵심은 정답은 내 귀라는 점입니다. 불편함을 참지 말고 당신의 착용 감각과 소리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정보거든요. 잡음만 커요라는 불만과의 지혜로운 만남. 보청기는 아직 어떤 소리가 중요한지 모르는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고르게 키우죠. 그래서 잡음이 더 두드러져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소리는 덜 듣고 필요한 소리는 더 잘 듣게 됩니다. 점진적 훈련의 여정. 조용한 방에서 한 사람 목소리에 집중하기. 거실의 생활소리 시계, 냉장고 발소리 구분해보기. 카페의 배경음 속에서 대화 10분간 도전하기. 마트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에서 10-20분 실습하기. 이때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기입니다. 입 모양, 표정, 손짓이 모두 청각 보조 정보가 되거든요. 최신 보청기는 앞쪽 소리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 소리가 정말 중요한지까지는 판단하지 못해요. 눈으로 도와주는 듣기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스마트폰 앱과 프로그램의 활용. 스마트폰 앱이나 보청기의 프로그램 버튼을 이용해 대화 잡음 억제 모드를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바꾸는 연습만 해도 충분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드가 편한지 자연스럽게 감이 올 거예요. 목소리가 멀어요를 해결하는 위치와 자세의 비밀. 우리 일상 대화의 70%는 정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앞쪽을 잘 듣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이 특성을 잘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듣기 자세 만들기. 거리 1-2m 이내가 가장 편해요. 너무 멀면 말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거든요. 각도 말하는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옆이나 뒤에서 말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 TV는 정면에, 스피커는 귀보다 앞쪽에 두세요. 벽 반사음이 심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 상대방에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이건 예의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일상 속 다양한 장소에서의 실전 노하우. 집에서의 편안한 대화. 거실의 소파 옆에 있는 공기청정기나 선풍기는 대화할 때 잠시 꺼주세요. 보청기 피팅 때 집 모드 사방향을 요청하시면 생활소리도 골고루 들어와 더욱 자연스러운 청취가 가능해집니다. 식당에서의 즐거운 식사. 벽이나 구석 자리를 선택하고 주방과 스피커에서 먼 테이블을 고르세요. 대화 상대를 정면에 앉히고 필요하면 앱에서 잡음 억제 기능을 켜보세요. 이 작은 준비가 식사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거예요. 교회나 강당에서의 집중. 앞쪽 중간 열에 앉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왜곡된다면 음향 과한 저음을 줄이는 조정을 전문가에게 부탁해보세요. 차 안에서의 대화. 가능하면 라디오 음량을 줄이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조수석 사람과 대화할 때는 고개를 살짝 돌려 입 모양을 보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피팅과 청취 일지 당신만의 맞춤 조정을 위한 준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경험을 다음 조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보청기는 안경과 달리 귀와 뇌의 습관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청취 일지 작성 요령. 언제 어디서 식당 점심시간 소음 심함. 누구와 두 사람 대화 정면. 불편한 점 포크 접시 소리 과장됨 말소리 끄더미 잘림. 원하는 변화 말소리는 더 선명하게 식기 소리는 덜 거슬리게.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대별 증폭 조정. 소음 억제 강도 변경. 마이크 방향성 수정. 피드백 삑삑 소리 관리 강화. 보통 2-3회 정도만 세밀하게 조정해도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흔히 겪는 문제들과 현명한 해결책. q1.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요. 삑 하는 소리는 보청기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할 때, 양치하며 입을 크게 벌릴 때 주로 발생해요. 착용 깊이를 다시 확인하고 돔이나 이어 몰드를 교체하거나 피드백 제어를 강화하면 해결됩니다. Q2.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요. 우리 뇌가 새로운 소리 환경을 배우는 중이에요. 착용 시간을 나눠 쓰기로 조절해보세요.
60-90분 착용 후 15분 쉬기,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 내에 점점 편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Q3. 물이나 땀이 걱정돼요. 샤워나 수영 전에는 반드시 보청기를 분리해주세요. 여름철에는 제습기 사용이 필수입니다. 비를 맞은 날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고 케이스에 넣어 건조시키세요. Q4. 마스크나 안경과 함께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귀 뒤에 걸리는 끈이 보청기와 겹치면 벗을 때 함께 빠질 수 있어요. 천천히 뒤에서 앞으로 빼주고 가능하면 머리 뒤 고정 밴드를 사용하면 더 안전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진짜 도움. 보청기는 착용 즉시 정상 청력이 아닙니다. 소리가 보청기 달팽이관 내를 거쳐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약간 늦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5가지 가이드.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하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혼란스러워요. 먼저 이름 부르고 그 다음 내용 말하기.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정면에서 천천히 또박또박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TV나 주방 소음 잠시 줄여주기. 대화할 때만이라도 배경소음을 줄여주세요. 잘 들려요? 확인 후 속도 맞추기. 상대방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대화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오해는 줄고 대화 만족도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첫 한 달은 격려가 약입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라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하루 루틴.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오전 30분 조용한 나만의 시간. 조용한 방에서 책이나 신문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이 시간은 당신과 보청기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후 60분 가족과의 소통. 가족 한 명과 10일 대화를 나누고 TV를 15분 정도 시청해보세요. 자막을 켜두면 더욱 좋습니다. 저녁 30-60분 바깥 세상과의 만남. 산책, 카페, 마트 중 한 곳에서 실제 생활 소음 속에서의 청취를 연습해보세요. 취침 전 정리와 준비. 보청기를 케이스에 보관하고 충전한 뒤 오늘 하루 경험을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마무리. 당신의 새로운 여정에 대한 응원. 친애하는 친구여, 이 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만 이 루틴을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배웁니다. 처음에 느꼈던 답답함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정말 필요한 소리들은 더욱 또렷하게 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새들의 지저귐, 좋아하는 음악의 멜로디, 빗소리, 바람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당신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왔고 모두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보청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동반자예요. 이 동반자와 함께하는 여정이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